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아직 연휴 사이에 휴가를 브릿지해서 어디 여행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뭐 푹 쉬시고 잘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외지에서 외노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생활이 이제 뭐 한국보다는 즐거운 일이 되게 많기도 하고요. 뭐 애들하고 재밌는 시간도 많이 보내고 뭐 여러모로 확실히 한국보다 좋은 점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국에 대한 향수라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국내 업비트 거래소에서 네오가스, 그 다음에 이제 온톨로지 가스를 상장하면서 저는 이제 그걸로 좀 재미를 봤는데요. 아마 재미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다음에 배당형 크립토 코인이라는 주제로 따로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재미로 보는 비트코인의 연말 시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굳이 이 재미로 보는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오른다 혹은 내린다, 홀 아니면 짝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한 종목에 또는 한 방에 막 몰빵해서 다 사고 다 팔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고 제가 진짜 와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약간 진지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목을 좀 그렇게 재미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전에 스티밋을 통해서 기적의 투자자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1998년 우리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아마 가장 뭐 좀 혹독했던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주식 시장이 75% 하락했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우리 원화 가치가 많이 안정돼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 세종대왕님이 그려져 있는 초상화 화폐는 달러화 대비 50%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수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졌고요. 이게 이제 주가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국내 코스피 주가 지수의 그래프고요. 이게 이제 98년에 75% 하락했었고 또 그 이후에 회복을 하다가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또 엄청난 하락을 했었죠.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는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연간 한 4.5% 정도 어, 그 연간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이제 아무 시기에 원숭이를 시켜서 종목을 고르게 한 다음에 적당히 이제 버무려서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면 1년에 그래도 4.5%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모 경제신문의 기사를 참고를 해보면 최근 10년간 2018년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서로 다른 세 투자 그룹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A그룹은요, 연평균 수익률이 23.8%, B그룹은 연평균 수익률이 21.2%, C그룹은요,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20.9%입니다. 똑같은 주식 시장에서. 자, 평균 그 주식 시장의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을 뭐 한 5배 이상을 초과한 요 A그룹하고 B그룹도 대단하지만 아니 그냥 냅두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무려 이제 20% 이상을 꾸준히 매년 보여왔던 C그룹은 정말 기적의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A그룹은 뭐냐면 A그룹은 외국인 투자자고요. B그룹은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이제 C그룹은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게 정말 왜 그럴까요? 이게 23.8%라는 게 우리 뭐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1년에 23.8%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보시면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억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억 원이요. 자, 이거를 콤마를 찍고 자, 연평균 수익률이 23.8%. 그러면 이 수익을 한 10년 동안 냈다고 한번 해보죠. 이거를 10년 동안
자, 자, 24%의 수익을 10년 동안 내면요. 1억이었던 내 돈이 10년 후에 무려 8억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8억 5천만 원.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요즘에 한 25년 정도 한다고 보죠. 뭐 20대 한 중반 후반에 취직을 해서 한 50대가 되면 50대 초반에 이제 은퇴를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2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막상 처음에 한 15년 정도 돈을 모을 수 있고요. 그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드는 한 40대 한 초중반부터는 돈을 모으기가 힘들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내가 15년 동안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 1억 원 정도를 모아서 이거를 잘 투자를 운용을 하면 24% 정도의 연평균 수익을 올리는 어떤 투자 상품으로 잘 투자를 하면 이게 제가 은퇴할 한 50대 초반에는 8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뭐 맞벌이하고 대기업 다녀서 한 15년 동안 한 3억을 벌었다고 얘기를 해보죠. 이게 이제 자 15년 동안 맞벌이를 해서 3억을 벌은 어떤 가정은요. 은퇴할 때가 되니까 돈이 한 25억이 됐습니다. 25억. 뭐 적지 않은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중요한데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요.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개인들은 개인들의 절반 이상이 한 종목에 투자합니다. 한 번에 한 종목. 그러니까 뭐 운이 모든 부분을 좌우하는 거죠. 근데 운이라고 하면 적어도 50% 정도의 확률로 벌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요즘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대이다 보니까 뭐 못해도 이제 성공할 확률이 돈을 벌 확률이 한 60%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뭐 95%가 손실을 본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다 몰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과도한 대출, 뭐 아주 엄청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뭐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이루면 이룰수록 오히려 내수 경기가 오히려 침체하는 별로 뭐 그다지 좋지 않은 모양새가 이루어지죠. 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뭐 큰 차이를 보이느냐를 보면 저는 그 이유를 자금 관리의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높은 것이 본인들이 이제 일종의 큰 손이나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고 하는 시장에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고요. 이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이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돌아오면요. 자금 관리 전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 관리 전략은 현금 흐름의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한 6천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6천만 원을. 두 달 뒤에 그 절반이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뭐 이제 전세금도 좀 올려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원금 대비 손해를 본 상태인데 혹시라도 오를까봐 지금 뭐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6,600달러인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7천, 8천, 9천 이제 11월이 되니까 대망의 이제 1만 달러를 오랜만에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1만 달러가 됐고요. 자, 11월 30일 날, 11월 말일 날 돈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계속 오르니까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1월 한 중순 이후에 11월 23일 경에 하루 만에 뭐 30%가 폭락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이 동네는 그런 일이 늘상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상 돈이 필요한 11월 30일 바로 전날이 되니까 이게 더 폭락해서 막 6,200달러가 됐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팔아야죠. 뭐 전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6,200달러에 눈물을 머금고 팔았는데 막 팔고 나니까 막 다시 막 떡상해서 막 12,000달러, 15,000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기분이 이제 뭐 엄청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본인이 현금 흐름의 관리를 못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게 이제 단순히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뭐 이제 이렇게 뭐 생각이 되고 이 짜증과 재수 없음을 누군가에게 이제 막 분노로 표출하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 인터넷에 이제 야 내가 뭐 투자를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막 욕을 퍼붓고 막 악플을 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장 쉽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두 달의 기간 동안 내가 3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면 지금부터 매주 금요일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일주일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계속 매도를 하는 거죠. 본인이 시장에 영향력이 없는 그냥 소형 투자자인 이상은 한 방에 막 사고 한 방에 팔고 뭐 저점에 막 사고 고점에 팔고 이게 사실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서 사고 나누어서 파는 게 그래도 운의 요소를 최대한 뭐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불확실성을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지금 한 1,000만 원 매도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제 목표 가격을 만들어 놓는 거죠. 내가 이 목표 가격에 이르면 매수를 해서 이익을 실현한다. 아니면 시세가 더 내려서 이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어느 정도 손절을 해서 내가 그래도 3천만 원은 만들어 놓는다. 이런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조금은 현금 흐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본인의 스타일을 찾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뭐 홀짝 홀짝 오르고 내린다에 기대서 한 방에 사고 팔고 이런 방법은 여전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보면요.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뭐 많은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한 6,500달러이던 게 6,700 그러다 6,800까지 갔었는데 다시 이제 확 떨어지고 또 이제 확 떨어졌다 오르고 또 확 떨어졌다 오르고 이게 지금 시장의 여러 참여자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바트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모양들이 나타나는데요. 바트의 머리가 이렇죠. 바트 확 올라갔다가 지글지글지글 하다가 확 떨어지고 또 이제 확 내렸다가 또 지글지글 하다가 확 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바트 사이클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제가 오늘이 아니고 이제 약 3주 전에 이 9월 8일 날 현재의 비트코인 시세와 이제 2004년의 비트코인 시세의 움직임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과연 연말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를 한번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지금 3주가 지났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좀 재미가 있겠죠. 이거는 2014년의 일입니다. 2014년, 2013년 말에 이제 거의 9배, 10배 정도 갑자기 한 두 달 만에 랠리가 이루어졌다가 이게 마운트 곡스 사태로 인해서 확 이제 하락을 하죠. 그래서 랠리 이전 수준까지 이제 시세가 떨어지고 그 이후에 두 번의 랠리 시도 끝에 세 번의 랠리 시도 끝에 세 번째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러다가 2017년 작년에는 1년 내내 파라볼릭하게 이제 시세가 상승했죠. 파라볼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포물선이라고 해석을 하죠. 던질 포자에 물건 물자. 옛날에 기원전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하늘로 던지면 이게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물건을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포물선. 그러니까 하늘로 던지면 특정한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고 이걸 신기한 발견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해서 이거를 파라볼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죠. 지구가 뭐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한 1월부터는 지금 한 2014년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와 비슷하게 이제 랠리 한 이전 수준까지 확 이렇게 떨어졌고요. 한 4월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4월에는 또 짧았지만 강렬한 어떤 상승장이 이루어졌고요. 한 번의 랠리 시도 끝에 다시 이제 떨어졌고 두 번의 랠리 시도 이후 이제 세 번의 랠리 시도가 이어졌는데요. 과거의 경우를 보면 세 번째 시도만에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때도 세 번째 랠리 시도 끝에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올해 한 2월부터 올해 한 7월, 8월 초까지도 보면은 이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선물 시장이라든지 마진 시장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면 선물 시장의 투자자들, 마진 시장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 거래소도 수익을 보기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이 이제 채굴자들도 수익을 현재 내기 힘든 그런 상태이고, 이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어떤 전망 때문에 세 번째 랠리 시도 끝에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어려운 시기가 나타났죠. 참고로 이것은 로그 차트이고요. 이것을 선형 차트로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하루 차트다 보니까 조금 4시간 봉으로 좀 바꿔보면요. 좀 예쁘게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9월 8일이었고요. 저는 이제 9월 8일경에 한 6,400까지 올라갔다가 이때 저항점이기 때문에, 저항점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매수 매도, 그러니까 거래 매물이 많았던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나고, 따라서 매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항점이죠. 그래서 6,400을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6,800선의 저항선에 6,800까지 올라서 여기서 다시 떨어졌다가 이제 10월 한 중순 이후부터 이제 상승이 이루어져서 약간 8,300까지 올랐다가 다시 뭐 이런 형태의 움직임. 그래서 한 11월 중순, 11월 말이 되면 만까지는 못 가고 한 9,700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무슨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예언하거나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 2014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거래량과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 짜본 거죠. 이게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뭐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시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더 떨어져서 3,000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은 조금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굴자라는 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죠.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기업형 투자자들이죠. 최근 9개월간의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를 보면 지금 시세와는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를 이제 작년 비슷한 시기였던 11월과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거의 뭐 한 5배 이상, 6배 정도 올라갔죠. 그 얘기는 채굴 단가는 5배, 6배 올라가는데 가격은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비트코인 위즈덤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요. 이 실제 채굴했을 때의 어떤 채굴 채산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고르고. 자, 난이도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막 10%, 막 5%, 10% 오르는데, 난이도는 한 5% 오른다고 가정하고요. 매 2주마다. 전기의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의 전기의 가격은 좀 약간 복잡하니까요. 해외 전기의 가격을 한번 보고, 이 중에서도 조금, 우즈베키스탄이 있네요. 우즈베키스탄. 이게 실제로 이런 실제로 이런 이 정도로 낮은 전기요금을 쓸 수 있는지는 제가 뭐 확신은 없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 0.0288이라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풀피는 이제 안트풀 같은 경우는 2.5%, F2 풀 같은 경우가 한 3%니까 2.5%로 하고요. 해시레이트는 그 GMO라는 일본 회사, GMO 인터넷이라는 일본 회사에서 나온 가장 최근의 어떤 기기 33 테라. 하드웨어 가격은 여기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999달러. 1999달러. 하드웨어가 소비하는 전기는 좀 많죠. 전기가 해시가 높은 만큼 전기도 많이 소비하고요. 3417. 3417. 자, 이렇게 보면 지금 1999달러를 들여서 이 기계를 사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고 가장 큰 풀에서 2.5% 정도의 풀피를 냈을 때 1년이 지나도 뭐 데이로 해볼까요? 1년은커녕 뭐 위크로 해봐야겠습니다. 원스. 이게 정말 뭐 채산성이 안 나오나 봅니다. 먼스로 해보면 USD로 해야 되나? BTC.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1년이 지나도 본전이 안 나오는 거죠. 본전은커녕 본전의 절반도 채 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더 비정상적인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이제 난이도는 한 1%밖에 오르지 않고 전기요금은 뭐 어디 훔쳐서 뭐 더 낮은 절반 수준, 풀피도 뭐 내가 안트풀의 소유자다, 그래서 안 냅니다. 그래도 한 1년은 지나야 뭐 겨우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한 그 정도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현재 이제 이 비트코인을 마이닝하고 있는 채굴자들이 기업형 채굴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아무 생각이 없어서 뭐 어떤 사회 공헌 활동으로 손해를 보면서 채굴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의 어떤 이런 시세는 분명히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버틸 수만 있으면 나중에 이제 불장이 왔을 때 훨씬 더 좋은 가격에, 현재의 손해를 많이 하고도 남을 정도의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제 이 친구들이 마이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이 뭐 이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비슷하게 이제 안트마이너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14. 안트마이너가 629달러네요. 629달러. 훨씬 저렴하고, 전기도 여기 전기 얼마 먹는 1372. 이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아니라 뭐 조금 다른 나라, 우리나라라고 해볼까요? 0.09 정도 해보고 2.5. 이건 뭐 영원히 매일매일 손해고 영원히 수익이 나지 않는. 그래서 다시 정말 현재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렇게 좁은 폭의 비트코인의 어떤 시세 변동은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죠. 선물 시장의 참여자들, 마지 시장 참여자, 현물 시장 거래소,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립토 시장을 이용해서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많은 뭐 여러 단체들, 기관들, 그리고 제조업체들, 채굴자들,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 횡보를 어느 정도 거친 이후에는 다시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저는 11월 중순경에 한 9,000대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12월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어떤 뭐 불장이 이렇게 펼쳐질지, 아니면 이렇게 또 잘 가다가 다시 또 이제 막 또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엄청나게 숏 마진 거래를 많이 해서 또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연 연말에는 이것이 이곳으로 갈지 이곳으로 갈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